ESG를 전인 교육,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기업은 없다를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ESG에서 이야기하는 S는 사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각각의 개체로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사회 전체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 능력.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환경적으로 좋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해주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변화는 후퇴될 수밖에 없거든요. CSV나 또 CSR의 개념은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발전된 개념이고요. ESG는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비재무적이지만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툴의 개념으로서 발전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좀 낮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거나 하는 점을 이용을 해서 기업이 스스로 더 높은 스탠다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기업이 도태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죠. 사회는 소셜이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ESG의 S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ESG에서 이야기하는 S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각각의 개체로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사회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영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이 아마 기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ESG적인 측면에서 기부는 조금 사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라고 하면 기부금을 내게 되면 다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기도 하고요. 세무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보여지는 활동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정말 기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어떤 활동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기부를 하는가라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과를 공유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구매한 금액의 5% 정도를 소아청소년 병동에 기부를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능 기부의 활동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 능력,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기업 쪽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지방 소멸입니다. 그 죽어가는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재창조해야 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공간을 재창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가서 더 여가를 즐기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 기업이 천착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거나 탁월하지는 않아요. 이게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 정부나 시민단체와 같은 어떤 비기업 부문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노력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떠한 것들은 기업 부문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의 압력을 통해서 요구도 하게 하고
ESG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이자 시민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품의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게 안전한지 안 한지, 우리들이 제품을 파는 그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까지 보는 거를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향해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는요, 어떤 부분들은 사실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환경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또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입이 들어가야 될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때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제공해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중요해지지 않을까. ESG를 전인 교육, 어떤 학생이 국영수의 점수를 잘 받는 거는 좀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제 전인 교육, 우리가 훌륭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성 교육은 쉽지가 않거든요.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 교육은 하게 되는데 이런 전인 교육에 제가 비교한 이유는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기업은 없다를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든 소비자든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자극과 위협이 있어야 변화를 해요. 자발적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누군가가 자극을 줘야 되고 그러한 자극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면 더욱 그렇고, 요즘에는 MZ 세대들 보시면은 이 동료 집단 간에 어떠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S 영역에 있어서 기업들이 고려해 보실 요소는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려해 보시는 걸 텐데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직접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침대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얼마나 절감시켜 줬는지를 좀 더 고려해 보신다거나 하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ESG적으로 개선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의 코어 비즈니스에 얼마나 맞닿아 있고 그리고 부서마다 얼마나 그런 역량들을 내재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주체는 개인이자 소비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환경적으로 좋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변화는 후퇴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